안녕하세요. DJ 가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년차 30대 가정주부인데요. 남편은 해외 출장이 잦은 직장인이에요. 남편이 바쁜 게 단점이었지만 바쁜 만큼 돈을 많이 벌어다 줬어요. 또 집에 있을 때는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절 잘 챙겨줬죠. 여느 신혼부부처럼 정말 화목한 가정이 따로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갈등이 아예 없던 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며느라, 이제 슬슬 임신 준비해야 하지 않겠니? 우리도 이제 손주 보고 싶다. 딸내미 말고 아들 하나 낳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신혼 1년 즐겼으면 됐지. 얼른 이세 준비해라. 어머님뿐만 아니라 아버님도 옆에서 손자보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 얼른 아들 낳아서 시부모님한테 예쁨 받을 생각을 해야지. 계속 임신을 미루고 있으면 어떡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애 가져라. 이런 식으로 얼른 합방하라고 강요하시길래 제가 딱 잘라 얘기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 부부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남편이 바빠서 시간 내기도 힘드네요. 제가 애 갖기 싫어서 남편 피하고 있는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계속 독촉하면 불편하다고 하니 시부모님께서 다시는 안 그러셨어요. 몇십 년을 따로 살던 사람들이라 완전히 맞을 수는 없지만 대화를 하면 또 조정되고 서로를 이해해줘서 좋았어요. 이렇게 결혼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동창한테 연락이 왔어요. 문자로 올해도 동창 모임을 가질 건데 올 거냐고 묻더라고요. 가고는 싶었지만 고등학교부터 절 시기 질투한 것도 모자라 지금까지 절 못살게 구는 친구가 생각났어요. 나이를 먹었으면 철들 법도 한데 그 애가 틈만 나면 시비를 걸어댔거든요. 제가 그렇게 싫으면 모임에 오지 말 것이지. 매번 참가해서 짜증이 났어요. 그 자식 피하려고 가고 싶은 모임 빠지기도 그래서 오랜만에 온 연락에 당연히 나가겠다고 했죠.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동창 모임 날이 찾아왔어요. 술집에서 애들끼리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일 먼 테이블에 앉아있던 그 애가 다가오는 거예요. 저만 보면 시기 질투하고 시비를 거는 그 동창이 온 거죠. 얼굴만 봐도 역겨운데 생전 안 뿌리던 독한 향수까지 뿌리고 왔더라고요. 투명 인간 취급해주고 있는데 동창이 갑자기 저한테 조언을 해주겠다고 해서 순간 싸한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사이에 무슨 조언 타령하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걔가 이러는 거 있죠? 혜령아, 내가 재밌는 거 알려줄까? 내가 최근에 깨달은 건데 남편이 바람 피울 때 징조가 있더라?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이러는 바람에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꼭 뭔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 있죠? 그 동창이랑 사이가 안 좋은 걸 알고 있었던 애들이 취했으니까 그만하라고 해도 소용없었어요. 그 동창이 끝까지 저를 붙들고 이런 말을 내뱉더라고요. 바람 피우는 남자들은 핸드폰 아무도 못 열게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더라고. 내 앞에서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보는 것 같더라. 한밤중에 오는 전화는 특히 조심해. 그리고 남편 바람을 알아내는 마지막 한 방이 있거든? 바람 피우는 주제를 한번 꺼내봐.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거 진짜 이해 안 된다고 하거나 만약에 배우자가 바람 피우면 바로 이혼할 거라고 말할 정도로 극단적으로 대답하면 끝이야. 그거 바람 피우고 있는 거 안 들키려고 그러는 거라고. 바람 안 피우는 남자들은 사람들이 유부남인 거 다 알아서 그런 일 없다. 너니까 나 좋아해주지 딴 여자들은 거들떠도 안 본다.
자기도 결혼 전에 당해본 적이 있어서 트라우마가 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한다? 저는 동창이 갑자기 이런 말을 왜 하는지도 이해 못하겠고 이상했어요. 웬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하니까 그것이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갑자기 왜 그러긴. 네 남편이 의심되니까 그렇지. 내 전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해본 경험이 있어서 조언해주는 거야. 이런 망언을 해대길래 저도 참지 않고 맞섰어요. 뭐? 뭔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취했으면 곱게 집이나 가. 네가 우리 남편 바람 피우는 모습이라도 봤어? 그런데 우리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걸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동창 말을 듣고 얼척 없어져서 목소리를 높이고 말았어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이렇게 말하는 건 무슨 경우야? 너 나 싫어하는 거 알겠으니까 적당히 해. 제가 정색을 하면서 막 뭐라 했는데 동창이 술에 취해서 그랬을까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동창이 막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해댔어요. 네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 같아서 걱정해주는 건데 왜 그래? 왜? 네 남편 못 믿겠어? 하긴 네가 만나는 남자들 보니까 다 인성이 좀 그렇더라. 지금 남편도 인성 형편없던데? 결국 제가 너무 열받아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소리치고 말았어요. 야, 너 나가라. 자리 망치지 말고 가라고. 이게 어디서 남의 집안을 해박 놓으려고 그래? 이러면서 제가 동창 등을 떠밀었는데요. 저한테 막말을 해대던 동창이 제가 밀었는데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때부터 싸움이 커져서 머리채 잡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결국 다른 친구들이 싸움을 말리면서 모임 자리가 파토나고 말았는데요. 이대로 집에 가면 화병 나서 잠이 안 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랑 친했던 친구들 몇 명이서 다른 술집으로 향했어요. 술을 퍼마시면서 저한테 시비를 걸었던 동창 뒷담을 깠죠. 걔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몇 년째 나만 보면 시비 걸더라. 자격지심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가만 보면 바람 피운 전 남편보다 나를 더 싫어하는 것 같아. 친구들도 제 말에 동의하며 그 동창이 정상이 아닌 것 같다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잔뜩 열받은 채 평소보다 술을 더 들이키니까 어느 순간 필름이 뚝 끊기고 말았어요. 다음 날 일어나 보니 집이더라고요.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파서 이불 속을 파고들고 있는데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일어나봐. 주말이라 내가 아침에 봤어. 당신 어제 취해서 들어왔길래 콩나물국 좀 끓여봤어. 남편이 저를 흔들어 깨우더니 힘들어하는 저를 일으켜 세워줬어요. 그리고 남편이 저를 부엌까지 데려다줘서 거의 감겨있는 눈을 억지로 떠봤거든요. 진짜로 남편이 아침상을 차려줬더라고요. 콩나물국을 떠서 겨우 한 입 먹었는데 속이 개운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침상 차려주는 남편이라니. 세상에 이런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게다가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게 이것저것 물어봐줬어요. 무슨 일 있었어? 무슨 술을 그렇게 마셨어? 당신 그렇게 무식하게 술 마셔대는 사람 아니잖아. 친구들이랑 싸웠어? 남편이 다음부터 이렇게 마시지 말라고 잔소리해주니까 어제 안 좋았던 기분이 풀렸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이렇게 다정한 남편이 왜 바람을 피우겠어요. 제가 기분이 좋아져서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아무렇지 않게 얘기했죠. 내가 저번에 나를 유독 싫어하는 동창이 있다고 했잖아. 걔가 이번에 이상한 말을 하는 거야.
남편이 바람 피우는 징조 같은 걸 알려주겠다면서 시비를 걸잖아. 내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내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 같아서 조언해준 거래. 너무 열받아서 걔 머리채 잡고 한판 했었어. 남편이 제 말을 듣고 같이 화내면서 뭐라 할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남편 표정이 점점 굳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이 기분 나빠할 일이라 신경 쓰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해줬어요. 당신은 너무 신경 쓰지 마. 걔가 원래 잘 나가거나 좀 있어 보이면 괜히 시비 거는 애야. 어렸을 때도 자격지심이 심해서 내가 공부 잘하고 운동도 잘하니까 헛소문을 그렇게 퍼뜨리더라고. 제가 열심히 원래 그런 애라고 설명해줬는데도 남편 표정이 풀리지 않길래 의아했어요. 왜 저렇게 당황스러워하고 기분 나빠하나 생각했는데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사실 당신 친구분 너무 이상하더라. 저번에 동창 모임 했을 때 내가 데리러 갔었잖아. 그런데 나한테 번호 물어봐서 안 알려줬거든? 그 뒤로 당신 폰이라도 뒤졌는지 몰라도 번호를 알아내서 나한테 전화한 거 있지? 확실히 남편이 키가 크고 어깨가 넓고 깔끔하게 생겨서 연애할 때부터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긴 했어요. 동창이 괜히 저한테 시비를 건 게 아니었나 봐요. 남편이 좋았으니까 질투나서 그랬던 것 같죠? 아무리 그래도 이런 일이 있었음 아내인 저한테 바로 말해야 하잖아요. 기분이 확 상해서 남편에게 따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럼 나한테 바로 말했어야지. 왜 숨기고 있었어? 내가 그 애랑 사이 안 좋은 거 알고 있잖아. 그런데 남편이 저한테 뭐라 대꾸했는지 아시나요? 미안해. 나는 말로만 들었지 그 사람 얼굴도 모르고 목소리도 몰랐잖아. 당신한테 시비 거는 동창인 줄 모르고 그렇게 대처한 건데 느낌이 쎄한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이 싫어하는 그 사람 같은 거 있지? 그래서 당신이 기분 나빠할까봐 말을 못했어. 당신이 저번에 그 애가 너무 짜증나게 한다면서 참교육하고 싶다고 했잖아. 내가 괜히 말했다가 찾아가서 한판 하거나 고소해서 일이 커질까봐 내 선에서 해결하려고 했어. 남편이 한번 화나며 끝장을 보는 제 성격을 알고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그날 남편이 동창에게서 온 전화를 받으니까 동창이 이랬다고 해요. 이성민 씨 맞으신가요? 저 혜령이 친구인데요. 할 이야기가 있는데 잠시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콧소리 낭낭한 소리가 들리자마자 남편이 단칼에 이런 답변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잘못 걸었습니다. 차단할 테니까 저희 아내한테 해코지 당하기 싫으면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 바로 끊어버렸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전화를 진짜로 차단해버렸다고 하죠. 그 뒤로 만날 일이 없어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차단 목록에 진짜 제 동창 번호가 있어서 남편 말을 믿어줬어요. 저는 뭐 그런 애가 다 있나 하고 손절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 생각에 인상을 팍 쓰고 있었는데 남편이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나가자는 말을 했어요. 당신 기분도 좀 그래 보이는데 콧바람 좀 쐴까? 나 나가서 술 한잔 하고 싶은데. 요 앞에 괜찮은 술집이 하나 생겼대. 숙취에 아직 시달리고 있는데 무슨 술이 먹고 싶겠어요. 제가 바로 손사리를 치며 말했어요. 아니, 지금 먹으면 토할 것 같아. 당신 가고 싶으면 혼자 갔다 와. 나는 콩나물국 먹고 잘래. 제가 이러니까 남편이 좀 서운해 하더라고요.
주말이라 놀고 싶었는지 고민하다가 제 안색을 살피면서 입을 열었죠. 나는 혼자 놀기 싫은데. 그럼 내 친구들이랑 술 마셔도 돼? 안 그래도 친구들이 오늘 모이자고 했는데 당신이랑 같이 있으려고 난 못 간다고 했거든. 마음 같아서는 가지 말라고 하고 싶더라고요. 솔직히 동창이 바람 얘기를 꺼내서 조금 찝찝하긴 했거든요. 하지만 저도 동창 모임 다녀왔는데 남편 보고 가지 말라고 하는 건 조금 이기적이잖아요. 좀 생각을 해보다가 남편에게 미리 당부해뒀어요. 당신도 나 동창 모임 가는 거 허락해줬으니까 당연히 가도 되지. 그런데 술 조금만 먹고 일찍 들어와야 돼? 나도 다음엔 술 조금만 마시고 일찍 들어올게. 남편이 그러겠다고 말하면서 남편 친구들한테 전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들뜬 목소리로 막 이러더라고요. 니네 어딨냐? 와이프가 허락해줬다. 벌써 술 마시고 있다고? 얼른 갈게. 나는 오뎅탕 시켜주라. 남편이 전화를 끊고 저한테 다녀오겠다고 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저도 밥을 먹으면서 친구들한테 전화를 걸었죠. 이번엔 대학 동기들이었던 친구들에게 동창이 남편을 꼬시려 했다는 뒷담을 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인터폰을 확인해보니 시어머니가 오신 거예요. 서둘러 전화를 끊고 문을 열어들었는데요. 무슨 일인지 몰라도 어머님께서 저를 보자마자 막 걱정을 해주셨어요. 어머, 얘가 꼴이 왜 이래?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허옇고 입술도 새파란 게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네. 시어머니께서 이러시는데 웬 동창이 갑자기 나타나 남편의 바람을 의심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괜히 어머님 기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뭐라 말씀드려야 하나 고민하다가 대답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속상한 일이 있어서 술을 좀 마셨거든요. 어머님은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 거 처음이시잖아요. 이때 시모가 너무 놀라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설마 우리 아들이 말해버린 거야? 너도 알게 된 거니? 우리 아들이 뭐라 했는데 뭐라 했는지 좀 말해봐라.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러셔서 네? 하고 되물었어요. 제가 모르는 눈치인 것 같으니 어머님이 얼굴색이 갑자기 싹 바뀌는 거 있죠? 제 눈을 피하면서 이리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착각을 한 것 같네. 네 꼴이 말이 아니라서 내가 당황했어. 만약에 남편이 잘못했으면 그러려니 해라. 바람 피워봤자 잠시라고. 어차피 다시 돌아온다. 뭐? 바람 피워봤자 잠시라고?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정신이 번쩍 뜨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을 획 돌아보면서 물어봤죠. 왜 다들 남편 보고 바람 피웠다고 하죠? 진짜로 우리 남편이 바람 피웠어요? 어머님은 뭔가 알고 계시는 거죠? 뭔데요? 말씀해 보세요. 제가 이랬더니 오랜 정적이 흐르더라고요. 시모가 뒤늦게 정신을 차려서는 막 변명을 하긴 했어요. 아니, 네 시애비가 옛날에 그래서 그랬다. 우리 그이가 젊고 돈도 많이 벌었을 때 여자가 엄청 꼬였어. 결국 바람 피워서 집에 안 들어오더라. 그이가 바람 피운 상대가 누군지도 몰랐어. 그러다가 동네 아줌마들이 수군거리는 걸 들었는데 우리 남편이 동네 주민이랑 몰래 만나고 있다고 하더라. 갑자기 시아버지 얘기를 꺼내시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는 왜 하시냐고 물어보니 어머니께서 이러셨습니다. 우리 그이가 다 늙고 돈도 없어져서 찾아주는 사람 없으니까 돌아왔어. 그러면서 돈을 한 무대기 벌어다가 줘서 살림에 많은 보탬이 됐거든? 내 경험이 이래서 바람 얘기를 꺼낸 거니까 오해하지 말아라. 내가 겪은 게 이런 일밖에 없어서 말이 잘못 나온 거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알겠지? 시어머니가 허둥지둥 말을 쏟아내고 이거 주고 가려고 했다면서 반찬을 두고 가셨어요. 제가 시모를 붙잡으며 어떻게든 말실수를 이끌어내려고 말해봤죠. 왜 벌써 가세요? 조금 더 이따 가세요. 그리고 아버님 얘기는 왜 꺼내신 건데요? 제가 어머님 말을 이해하지 못한 걸까요? 제가 이러니까 어머님께서 제 손까지 뿌리치면서 막 소리를 지르셨어요. 아니, 됐다. 내가 말 실수를 한 거라니까. 제발 그런 의도로 듣지 마라. 난 해명했으니까 그리 생각하지 말래도? 이러고 살면서 당한 게 불륜 같은 것뿐이라서 그랬다며 도망치듯 가시는 거예요. 저는 황당한 것은 물론 느낌까지 쎄했어요. 설마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건가 싶어서 남편 차키를 찾아봤는데요. 남편이 술을 마신다고 자동차를 안 가져갔나 봐요. 그래서 차키를 들고 무작정 주차장으로 내려갔죠. 주차장에서 남편 차를 찾아낸 다음 운전석에 올라탔어요. 차 안에 있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뺀 다음에 휴대폰을 끼워서 확인해봤어요. 남편이랑 저만 찍혀 있어야 할 블랙박스 안에는 다른 여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상간녀가 있는 것만으로도 놀랄 일인데 남편에게 연인처럼 안긴 여자의 모습을 보고 입이 떡 벌어졌죠. 남편의 상간녀가 다름 아닌 제 동창이었던 거예요. 남편이 해명이라고 둘러댔던 게 반은 진실이고 반은 거짓이었던 거였죠. 자세히 생각해보니 남편이 데리러 왔을 때의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술 때문에 필름이 끊기고 다시 눈을 떠보니 남편이랑 동창이 이야기 나누고 있었거든요. 제 기억 속 남편이 운전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었어요. 이러다가 우리 와이프 깨면 어떡해? 당신이랑 나 만나는 거 들키는 거 아니야? 이거 영 불안한데. 깨어나면 뭐라 해야 하지? 남편이 막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조수석에 앉아있던 동창이 이러더라고요. 뭐라 하긴. 당신은 그냥 내 탓하면 돼. 그 동창 이상한 것 같다. 내가 싫다고 했는데도 기어코 차 태워달라고 하더니 당신 뒷담하더라. 그래서 내가 막 화냈다. 이런 식으로 둘러대. 그럼 엄청 짜증내면서 걔가 그럴 줄 알았다는 식으로 말할걸? 다정하고 가정적인 남편과 저만 보면 쌈탁처럼 구는 동창의 조합이라니. 저는 술 기운에 그게 꿈인 줄 알았어요. 그걸 보고 다시 바로 스르륵 잠에 들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기 시작했어요. 동창이 제 남편을 몰래 만나고 있었으면서 그런 농락을 했다니. 게다가 시어머니까지 알고 있는 눈치였어요. 그것도 모자라 시부까지 알고 있었는데 절 속이고 농락한 거죠. 옛날에 제가 엄마 집밥이 너무 먹고 싶어서 3주 연속 남편에게 동의를 구한 적이 있거든요. 여보, 이번 주에도 친정에 가서 하루만 자고 와도 돼? 나만 친정에 너무 자주 가는 것 같은데. 당신도 시댁 좀 다녀와. 시부모님이 보고 싶어 하겠다. 남편이 시큰둥한 표정으로 그럴까 하더니 시어머니께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그 주 주말에 각자 부모님 댁에 간 거죠. 저는 친정에 가서 엄마가 해준 밥을 먹고 있는데
시아버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얼른 전화를 받아보니까 아버님께서 이러셨어요. 무슨 일 있냐? 결혼한 후에 생전 안 오던 애가 우리 집에 왔다? 너희 부부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게냐?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깜짝 놀라 대답했죠. 네? 갑자기요? 전혀 문제 없어요. 남편이 시댁에 가서 그러세요? 저희 부모님이 보고 싶어 하셔서 친정에 왔는데 남편이 안 가려고 하길래 얼굴 좀 비추라고 한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똑부러지게 해명했는데도 시아버지께서 불안하셨나 봐요. 시부가 하는 행동을 보니 바람기도 유전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버님이 젊었을 때 하도 그런 짓을 많이 벌여서 남편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죠. 시댁 자체가 피가 더러우니 바람 피우지 않는 남자는 없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 뒤로도 계속 전화로 그러셔서 제가 이렇게 대꾸한 적도 있어요. 아버님, 제가 아무 일도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랑 남편 사이 좋아요. 아무 일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시부가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무슨 일 없으면 됐다. 나는 걱정이 돼서 그랬지. 성민이 간수 잘해라. 술도 못 마시게 하고 저녁 먹고 들어온다고 하면 누구랑 먹는지도 꼭 알아내고. 이런 말씀을 하셔놓고 남편이 바람 피운 건 꼭꼭 숨겨놓은 거예요. 그 상간녀 그것이 절 농락한 것, 그렇다 쳐도 시댁 식구들까지 상간녀처럼 굴었다는 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메모리 카드를 몰래 챙겨놓고 복수를 다짐했죠. 주차장에서 올라와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챙겨둔 메모리 카드를 저만 아는 곳에 숨겨뒀어요. 몇 시간 뒤에 남편이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왔더라고요. 저한테 왔다고 인사를 하고 씻으러 갔길래 몰래 옷 냄새를 맡아봤어요. 동창 그것을 오랜만에 봤는데 향수를 독하게 뿌리고 왔었거든요. 생전 향수를 안 뿌리던 것이 비염이었던 제 코가 뚫릴 정도로 뿌리다니. 제 옷에도 동창 향수 냄새가 배었던 적이 있어서 맡아본 거였어요. 제 예상과는 다르게 여자 향수 냄새가 나거나 옷에 화장품이 묻어있지 않더라고요. 핸드폰도 몰래 보니 동창 말이랑 다르게 잠금 장치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분명히 예전에는 핸드폰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던 걸 본 것 같아 의아했죠. 핸드폰을 자세히 살펴봤는데도 불륜 증거라고 할 만한 게 없었어요. 남편 옷에 달린 주머니를 뒤져보거나 지갑에 무슨 영수증이 있을까 살펴봤지만 별다른 증거를 잡아내지 못했는데요. 결국 남편이 씻고 나와서 바로 잠을 청하는 꼴을 노려보고만 있었어요.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걸 알게 됐는데 잠이 오겠어요? 남편 옆에서 뒤척거리며 꼬박 밤을 새우고 말았죠.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아침에 일어나 평소대로 제가 차려준 밥을 먹고 출근을 했어요. 남편이 퇴근하기 전까지 청소를 하며 남편의 불륜 증거 찾기에 돌입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의 증거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남편 차에 상간녀가 같이 탔다는 것만으로 불륜이 성립될 수는 없었어요. 결국 남편에게 바람 피웠냐고 추궁해야겠다고 생각하며 남편이 퇴근하길 기다렸죠. 7시쯤에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할 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편하게 옷을 갈아입으면서 말했어요. 이번에 회사에서 해외 공장을 설립했나 봐. 그 공장을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됐는데 1년 동안 해외 파견 가라는 거 있지? 1년 정도 떨어져 지내는 건 괜찮지 않을까? 당신 생각은 어때? 이미 불륜 정황을 발견한 상황에서 이러니까 못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진짜로 회사에서 그런 제안 받은 거 맞아? 설마 그 동창이랑 몰래 도망가려고 이러는 거 아니지? 솔직하게 말해봐. 당신 설마 바람 피웠어? 제가 이런 식으로 따지니 남편이 펄쩍 뛰는 거 있죠. 와이셔츠를 벗다 말고 경악을 하며 말했어요. 뭐?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바람 피운 적 없어. 갑자기 왜 그러는데? 그 사이에 뭔 일 있었어? 남편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길래 동창 일과 시모 일을 얘기해줬어요. 그리고 시부와의 대화부터 블랙박스까지 조목조목 따져버렸죠. 이때 남편이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여보, 고작 그런 걸로 바람을 의심해? 그때 당신이 필름에 끊겨서 다시 일어난 그날 당신 동창이랑 그런 말 안 했어. 그 사람도 같은 방향이라고 하길래 같이 가자고 한 건데 태워줘서 고맙다고 한 거였어. 남편 말로는 그 사람이 저랑 앙숙인 동창인 줄 몰랐대요. 남편이 저를 데리러 오니까 제 옆을 끝까지 지키고 있던 게 그 동창뿐이었다는 거 있죠? 그래서 절 뒷좌석에 눕혀놓고 이야기하면서 집에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남편의 불륜 사실이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때 끝까지 남편을 의심하는 말을 해보긴 했어요. 그 말이 사실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내 기억은 아닌데? 그럼 시부모님이 그런 전화는 왜 하신 거야? 그런데 남편이 답답하다는 듯이 자기 가슴을 막 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나 못 믿겠으면 동창이랑 삼자대면 하자. 그 동창 연락처 있지? 난 차단 풀기 싫으니까 당신이 전화해. 남편이 워낙 당당하게 나오길래 제가 실수한 줄 알았죠. 게다가 남편이 화를 내면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전화를 받자마자 이런 식으로 성질을 냈어요. 엄마, 아내한테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안 사람이 바람을 의심해? 신혼집에 막 찾아와서 이래도 돼? 엄마 말실수 하나만으로 우리 사이 멀어지게 됐잖아. 부부 사이 안 좋은 건 엄마 아빠만으로 충분해. 난 그렇게 살기 싫다고. 남편이 막무가내로 굴고 선 넘는 발언을 하길래 눈앞이 아찔해졌어요. 저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남편을 막 말리면서 소리쳤죠. 당신 왜 그래? 당신 미쳤어? 부모님한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나를 생각해서라도 어머님께 그러지 마. 어머님이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어? 이래도 남편이 말려지지 않았어요. 남편이 콩가루 같은 집안 지긋지긋하다는 소리까지 하니까 시모도 화가 났는지 악을 쓰는 소리가 들렸죠. 이게 뭐가 어쩌고 저째? 왜 나한테 그러는데? 바람은 네 애비가 피웠지 내가 피웠어? 이게 보자 하니까. 며느리 그것 때문에 이러는 거지? 내가 당장 거기로 가마. 이런 상황에서 어머님이 오시겠다고 하다니. 안타깝게도 시댁과 저희 신혼집은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어요. 시모가 거기 딱 기다리고 있으라더니 10여 분 뒤에 우리 집 문을 막 두들기는 거예요. 문을 열어드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호통을 치면서 저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말씀하셨죠. 네가 아무리 시모가 싫어도 그렇지. 이렇게 이간질하면 안 되지.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이러는 게야? 아들한테 뭐라 했어? 네가 말해봐, 어? 말해보라고! 전 자동차 블랙박스에 남편이랑 여자가 같이 찍혔다고 말했어요. 오해할 만한 상황이지 않냐고 당돌하게 얘기했죠.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전 당당했기에 시어머니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꾸했어요. 솔직히 어머님도 생각해보세요. 그 새벽에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거 봤다고 시비 거는 여자가 남편 차에 타고 있었는데 의심이 안 가겠어요? 저 증거도 있어요. 동창 그것이랑에 있는 블랙박스 영상도 가지고 있다고요. 제 말을 들은 시모가 순간 얼어붙더니 남편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눈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서 저한테 너무 실망스럽다는 말을 했어요. 우리 아들은 차에 여자도 못 태우냐? 정확한 증거도 없이 이러면 어째? 며느라, 너무하다. 나를 왜 이렇게 속상하게 하는 거니? 난 너랑 잘 지내고 싶단 말이다. 네 시부가 옛날에 바람 피운 것 때문에 그래? 그건 내 남편이 피운 거지 우리 아들이 피운 게 아닌데 왜 그래? 시어머니가 우시니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순간 마음이 약해져서 어머님께 이리 말씀드렸죠. 아니, 어머님, 울지 마세요. 저도 무작정 의심해서 죄송해요. 아버님 때문에 오해한 거 아니고요. 저도 어머님이 이러시는 거 이해해요. 앞으로 쉽게 남편 의심하지 않을게요. 일단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를 달래드리니까 어머님이 남편한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 너도 며느리한테 사과해라. 다음부턴 오해할 짓을 아예 하지 마. 당분간 여자랑 단둘이 있는 일 피하고, 알겠어? 어머님이 제 편을 들어주고 남편을 호되게 혼내시니까 마음이 좀 풀리더라고요. 남편이 자기도 경솔했던 것 같다며 저한테 사과를 하기도 했어요. 이때 제가 사과하고 남편에게 조심스러워져서 그랬을까요? 아님 남편이 1년간의 해외 파견이 결정돼서 그런지 행동이 더욱더 과감해졌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한 이유는 갑작스러운 시댁 방문에 있었어요. 평소에 늘 문자로 시댁 방문을 예고했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잘 안 받기도 하셨고 문자 보는 게 더 편하다고 하셔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문자 답장한 게 느려서 불편하셨나 봐요. 제가 문자를 보내면 시어머니께서 제 문자를 읽고 답장은 안 주시곤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답장 보낼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시지도 않았어요. 제가 어머님께 반찬 드리러 갈게요 라고 문자를 보내드린 뒤 시댁을 방문하면 자연스럽게 반겨주시곤 했죠. 그래서 평소대로 시어머니께 문자로 간다고 말해놓고 미리 사놓은 선물을 챙겼어요. 저번에 오해한 게 너무 죄송스러워서 산 영양제였는데요. 그런데 짐도 많고 정신이 없어서 문자를 다 적어놓고 보내기 버튼을 누르지 않았나 봐요. 그대로 시댁으로 출발을 한 건데 현관문 앞에 다다르니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제 또래 여자 목소리가 들려서 초인종을 눌러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싹 조용해지는 거 있죠? 느낌이 이상해서 계속 초인종을 누르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비밀번호를 안 바꾸셨는지 다행히 제가 알고 있던 그 비밀번호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제 예상대로 동창, 시부, 남편이 있었어요. 동창은 며느리 마냥 앞치마를 메고 요리까지 하고 있었고요. 역시나 내 예상이 맞았구나 하는 마음에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뭐야, 네가 왜 여기 있어? 틈만 나면 시비 걸고 난리치더니 내 남편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 그랬던 거구나. 옛날부터 나 질투하더니 기어코 내 남편 빼앗았니? 동창이 제 말을 듣고
허둥지둥거리며 소파에 있던 애를 안고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동창을 붙잡고 호통을 치기 시작했어요. 야, 내 말 무시해? 지금 어디 가려는 건데? 이 애는 뭐야? 남의 애까지 데려와서 지금 뭐하는... 애 얼굴을 본 순간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동창이 안고 있던 애를 봤는데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거든요. 동창 품 안에 든 애기가 남편과 너무 닮은 것 있죠? 설마 남편 애인가 하는 예감이 들어서 동창에게 물었어요. 이 애, 설마 우리 남편 애야? 둘이 벌써 애 가진 거였어? 도대체 언제부터 만났던 건데? 그동안 날 계속 속여왔던 거야? 제가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드니까 동창이 눈물을 터뜨리면서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미안해, 혜령아.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실수로 생긴 아이라고. 나 성민 씨랑 헤어지고 나서 시댁 식구들한테 피해주지 않으려고 혼자 키우고 있었어. 네 남편이랑 정리하고 그 뒤로 연락 안 하고 있었는데 아버님께서 갑자기 손자가 보고 싶다고 하셔서 어렵게 온 거야. 제가 모르는 사이에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 상간녀가 시댁 식구들한테 어머님, 아버님 하고 있었다니. 남편이 당당하게 굴고 핸드폰 비밀번호도 안 한 것도 헤어졌으니 그런 거였어요. 어쩐지 손자 보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던 시부모님이 조용해졌더라고요. 동창이 안고 있던 애가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윽박지르며 다가갔어요. 역시 바람 피우고 있을 줄 알았어. 걸렸으면 전부 다 털어놓고 미안하다고 할 것이지. 감히 또 거짓말을 해? 당신 영원히 바람 피웠던 거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제가 남편을 닥달하고 있으니까 동창이 그 사이에 애를 데리고 도망가 버렸더라고요. 남편이랑 시부랑 한창 말싸움을 하던 도중 시모까지 들어왔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시어머니가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소리 지르면서 저를 호되게 혼냈죠. 너 또 우리 아들 바람 피웠다고 이러는 게야? 내가 아니라고 했지? 이거 우리 집안 욕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이거사. 사실 바람은 네가 피우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아들을 이렇게 의심하는 거지. 안 되겠다. 우리 아들이 1년 동안 해외 파견 나간다고 하던데 신혼집 팔고 시댁으로 합가해라. 신혼집 판 돈으로 내 집에서 월세 200씩 내거라. 어머님이 씩씩대면서 제 정신머리를 고쳐주겠다고 윽박지르시더라고요. 남편이랑 시아버지가 말리다가 들어먹지를 않으니까 아버님이 결국 소리치셨어요. 며느리가 봤어. 내가 손자가 보고 싶어 전화했는데 우리 집에 같이 있는 거랑 애도 파버렸다고. 그제서야 시모 얼굴뿐만 아니라 입술까지 점점 새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어요. 말을 더듬으면서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정말이냐? 미안하다, 아가.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내가 잘못했다. 진짜 잘못했어. 아들이 이미 헤어졌다고 해서 굳이 말 안 하려고 했던 거야. 네가 우리 아들이랑 이혼할까 봐 어떻게든 수습하려다가 이렇게 된 거다. 시어머니가 설득도 안 되는 말들을 해대며 제게 매달렸지만 들어주지 않았죠. 대신 시부모님께 실컷 욕을 해줬어요.
어머님, 아버님, 아들이 귀에서 바람 피운 거 숨겨줄 수는 있어도 한 번 들켰을 때 고백했어야죠. 끝까지 숨기려고 했다니. 이거 양심 없는 인간들 아니에요? 시댁 식구들이 고개 숙인 채 제 욕을 계속 들으며 잘못했다는 말만 되풀이하더라고요. 남편도 잘못했다고 하니까 시아버지가 윽박 지르셨어요. 잘못했다고만 하면 뭐해?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어라. 내가 예전에 빌었던 거 생각 안 나? 그때처럼 싹싹 빌어도 봐줄까 말까 하는데 서서 뭐 하는 게야? 남편이 우습게도 아버님 말대로 무릎 꿇고 싹싹 비는 거 있죠. 그래서 남편에게 제대로 이야기해줬어요. 당신이 어떻게든 빌어도 용서 안 해줄 거니까 일어나. 이혼 소송할 테니까 소송장 받을 준비나 해. 이렇게 말하고 시댁을 나와버렸어요. 신혼집이 제 명의로 되어 있어서 천만다행이었죠. 신혼집으로 들어가자마자 남편 짐을 밖에 내놓았거든요. 그리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어요. 몇 분 뒤에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려다가 막혀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문 밖에서 이러는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내가 미안해. 잘못했다고 했잖아. 도대체 왜 이러는데? 우리 진짜 이혼할 거야? 남편이 제 화가 풀릴 때까지 사과하고 싶다고 사정하고 있더군요. 제가 전부 다 무시했더니 남편이 떠나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전 그동안 이혼 준비 다 해놨죠. 이혼 전문 변호사 만나서 이혼 소송이나 상간녀 소송 전부 다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증거로 블랙박스 영상도 내놨고요. 그리고 며칠 뒤 문 밖이 시끄럽길래 현관문 쪽으로 가보니까 시모 목소리가 들리는 거 있죠? 이혼 합의금 200 달라고 하면 위자료랑 재산 분할금 퉁치고 갈 수 있다. 이러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걸 보니 이번엔 사과하는 걸 포기하고 돈 달라고 공갈하려나 봐요. 도대체 뭘로 공갈하려나 귀를 기울여봤는데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지들이 잘못해놓고 사기까지 치려고 하다니. 이게 얼마나 괘씸한 짓이에요? 저는 시댁 식구들 골려줄 마음으로 돈 200을 준비해놨어요. 이것들이 잘못했다고 싹싹 빌 때는 언제고 이혼당하면 전 재산을 빼앗길까봐 걱정됐던 것 같죠? 그렇게 또 며칠이 흘렀어요. 갑자기 경찰이 왔다고 하길래 문을 열어줬는데요. 역시나 경찰 뒤로 어머님이랑 남편이 서 있더라고요. 그 와중에 경찰이 저보고 이러셨고요. 실례합니다. 주거 침입죄로 신고받아서 출동했는데 협조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기 신고자분들이 본인 집에 모르는 사람이 들어왔다고 하셔서요. 순간 어이가 없어져서 제가 해명을 해대기 시작했어요. 제가 저 사람 아내고 며느리예요. 그리고 여기 제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집문서 보여드릴까요? 제가 집주인이라고 하니 경찰이 허탈해하며 그냥 가셨어요. 시무랑 남편은 그 사이에 집으로 들어와서는 거실에 떡하니 앉아 있었고요. 이때 시어머니가 태도를 싹 바꾸어서는 저한테 이혼 합의금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바람 피운 건 사실인데 네가 알기에 훨씬 전부터 헤어졌잖니. 게다가 우리 아들은 그년한테 홀린 거야. 우리 아들이 바람 피우고 싶어서 피운 게 아니라고. 정신 차리고 보니 숙박업소였대. 그것이랑 같이 누워있어서 놀라서 뛰쳐나왔다고 하더라.
우리 아들도 당한 거잖아. 그럼 불륜이 아니지. 네가 이렇게 우리 아들 무시하고 불륜남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 내가 법적으로 알아보니까 가족끼리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어. 우리 둘 다 쌍방이니까 서로 합의 보고 살자, 응? 아니면 이혼 합의금 주던가. 나 이미 증거도 있다. 어머님이 우리 아들도 피해자라면서 녹음한 걸 틀어주니 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가 불륜이 의심된다면서 남편에게 막 소리치는 목소리였어요. 이걸 또 언제 녹음했는지 기가 막힐 따름이었죠. 시모가 이혼 소송을 하면 이걸 증거로 명예훼손으로 맞고서 할 거라고 했어요. 이혼 소송 안 하고 이혼 합의금 주면 이 녹음본 지워주겠다고 하길래 제가 미리 뽑아놓은 200 던져줬어요. 그리고 제가 이리 말해버렸네요. 어머님, 이미 이혼 소송에 상간녀 소송 해버렸어요. 저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명예훼손 고소도 언제든지 하세요. 시모 말에 하나도 겁을 먹지 않고 오히려 부추기니까 시어머니가 시퍼렇게 질려서 개거품을 물었어요. 전 그러거나 말거나 남편에게 말했죠. 아까 내가 한 말 다 들었지? 법원에서 보자. 당신, 머리가 어떻게 돼버려서 여기 내 집인 거 까먹은 거 아니지? 경찰에 터무니없는 신고를 했길래 혹시나 하고 물어보는 거야. 내가 이번에 112에 신고해버릴까? 이번엔 당신이 조사받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해. 경찰 보기 싫으면 지금 여기서 나가.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시어머니랑 남편이 벙쪄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시댁 식구들을 현관문 쪽으로 끌고 나왔어요. 신발장에 놓고 까먹고 안 내놓은 남편 신발까지 꺼내놓았는데요. 안 그래도 열받아서 돌아버릴 것 같은데 신발을 그냥 내놓으면 재미없죠. 남편 신발을 시모 쪽으로 1개, 남편 쪽으로 1개씩 던져버렸습니다. 냉장고에서 시어머니가 준 반찬까지 던져주니 시댁 식구들이 그제야 정신 차리고 저한테 빌빌대더라고요. 어머님이 또 저한테 이러셨어요. 며느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머리를 잘못 썼어. 이렇게 하면 네가 겁을 먹고 소송을 안 할 줄 알았어. 여기 200 다시 돌려줄게. 제발 소송 취하해주라. 응? 시어머니가 이러시길래 대놓고 엄청 비웃어줬죠. 사실 제가 준 200도 가짜 돈이었거든요. 하얀 봉투에 담아놔서 장난감 돈이었는지 몰랐나 봐요. 그래서 그 봉투 열어서 시모랑 남편 머리 위로 뿌려주면서 소리쳐줬어요. 이거 돌려줄 필요 없어요. 봐봐. 가짜인 줄도 몰랐지? 내가 미쳤다고 니들한테 돈을 주겠어? 원래 멍청하면 몸이 고생한다고 하잖아. 이왕 이렇게 된 거 여기 출퇴근하면서 무릎 꿇고 빌고 있어봐. 혹시 몰라? 내가 사과 받아줄지. 이렇게 말하곤 시댁 식구들을 현관문 밖으로 밀어내고 바로 코앞에서 문을 쾅 닫아줬죠. 그 뒤로도 시댁 식구들이 매일 찾아와 미안하다고 했지만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기척 하나 내지 않으며 시댁 식구들을 숨막히게 했습니다. 남편이 특히 괴로워하면서 문 밖에서 저한테 이러고 있더라고요. 여보, 이 정도로 나 힘들게 했으면 됐잖아.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건데. 나랑 진짜 정리하려고? 우리 사랑하잖아.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고소할 수 있어.
난 당신 진짜 사랑하고 있어. 지금 내가 한 짓 너무 후회하고 있으니까 제발 나 좀 봐주라. 남편이 엉엉 울면서 난리치니까 이웃집이 신고를 했나 봐요. 경비원 아저씨가 와서는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성질을 내시더라고요. 그 와중에 남편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난동을 피웠어요. 이거 놓으라고. 나 지금 여보 얼굴 봐야겠어. 경비원 아저씨가 이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 와이프가 화나서 그래요. 제가 잘못해서 이런 거니까 문 좀 열어달라고 말해주세요. 네? 남편이 맨정신인지 술에 취한 건지 몰라도 문고리에 매달렸나 봐요. 경비원 아저씨가 문에서 손대라고 윽박질러도 고집을 피우는 것 같았죠. 그날 아저씨가 남편을 겨우겨우 끌고 가서는 시댁 식구들이 못 들어오게 꼼꼼하게 지켜보신 것 같았어요. 제가 시댁 식구들 눈을 피해 장을 보고 오니까 경비원이 저를 보고 헐레벌떡 달려오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여쭤보니 저한테 이러셨어요. 804호 사는 분 맞으시죠? 맨날 집 앞에서 남편분이랑 시부모님이 초인종 누르고 문 두드리시잖아요. 요새 찾아온 적 없죠? 경찰 부르겠다고 해도 소용없어서 아예 아파트 안으로 못 들어가게 감시하고 있어요. 어쩐지 요즘 시댁 식구들 방문이 뜸해지긴 했어요. 경비원 아저씨께 너무 감사드려서 제가 만든 반찬을 따로 챙겨드렸죠. 그리고 아저씨께 시댁 식구들이 왜 그러는지 전부 다 이야기해드렸어요. 아저씨가 제 말을 듣고 버럭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그런 사람이 다 있네. 어쩐지 왜 그러냐고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다 있었구먼. 하긴 그런 잘못을 했으니까 그리 싹싹 비는 거겠죠. 내가 앞으로 철저하게 감시할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주시면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니 정말로 경비원 아저씨께서 시댁 식구들을 더 강력하게 막아주시더라고요. 덕분에 저희 집이랑 이웃집 모두 편안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이혼 소송이랑 상간녀 소송 때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제출해 모두 다 승소하게 됐어요. 위자료가 두둑하게 나와서 저 혼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요. 반대로 이전 남편은 제 동창인 상간녀 그것한테 배신까지 당했나 봐요. 돈이 궁했는지 이전 남편을 양육비 문제로 고소했다고 하네요. 바람 피우는 것들은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속일 수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신뢰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기의 사랑인 줄 알고 아내를 배신하는 것들이 또 서로를 배신하는 거겠죠. 그런 남자랑 애 가지기 전에 정리해서 정말 다행일 따름이네요.